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초반 직장인이신데요.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솔루션 내려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수도권입니다. 아직 뭐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은퇴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나이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유 자금이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라는 것이 전체 자산은 아닙니다만 보통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면 이 금융자산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고 현재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좀 관심이 더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 이게 어떻게 좀 계획을 가면 좋을지. 자, 예산 한 7천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한번 재테크 플랜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에 투자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소액일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좀 잘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이사님? 네. 바로 솔루션 내려주시죠. 네, 지난해고 그렇고요. 이 과거 시간 대비했을 때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시간 타임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 과거 기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자산이 또 규모별로 어느 쪽에 더 집중이 되는지, 이게 한번 뭐 또 이 재밌는 또 이 의견 수렴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게 자산이 뭐 큰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30억 미만,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시는 분도 포함이 되고요. 30억 미만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68%, 거의 72%가 지금 거주용 주택, 특히나 주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컨셉. 그러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딩 상가 그리고 토지 쪽에 보통 투자를 하는데, 이게 자산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아지냐면, 이게 주택 비중보다는 이 가운데 지금 39.3%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빌딩 상가 쪽인데, 이거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이 큰 금액대가 아니라 작은 금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자산의 원 구성대로 가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이게 결국은 여유 자금 가지고 돈이 수익이 나오는 걸 하다 보니까 주거용 쪽으로 한 40%가 넘게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가장 수익형 부동산 할 때 걱정하는 부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게 공실이 되면 아무래도 뭐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이런 부분 못 맞히게 되면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어느 정도의 매각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원했던 수익 목표치가 안 됐을 때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만 극복한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을 지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서울에서 보통 이제 주택,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지금 통계치 자료를 좀 봐드렸는데, 전국 기준으로 일반 그냥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억 7천대가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갖고 있는 분들의 연봉이라고 하죠. 연 수익을 따져보니까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준으로, 이게 전국 평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서울로 돌아와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기준이 평균 7억대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소득, 물론 이 금융소득이나 연소득이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기본 평균으로 봤을 때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이 같은 소득이라도 과연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맞냐, 아니면 서울 거를 마련하느냐 맞느냐.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산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올라가는 증가율하고, 자,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부동산으로 자산 증가되는 이 수치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지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수익형을 해야 되느냐. 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일단 지역은 서울이시고요. 두 번째는, 자, 내 자금이 일단 작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 그러면 타인 자본이 두 가지가 있겠죠. 대출과 전세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대출은 어렵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 들어가는 좀 대푸자 쪽을 보시는데, 자, 현재 부동산 비중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투자는 주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후 대책으로까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두 가지 점을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7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권의 소액으로, 그러면서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바로 인구 집중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니까, 자, 수익형 부동산, 아까 제가 두 가지 리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공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임대 수요가 없는 곳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분명히 지금 사는 가격 대비 나중에 매도할 때 충분히 손실 없이 수익이 나는 바로 이 지역 선정, 서울 안에서도 그런 지역 선정을 특정화시키라는 점. 자, 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 그리고 노후 대책 준비하는 요 포인트를 잡으신다 그러면 오늘 솔루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일단 지역은 서울 지역을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래 가치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과연 소액 투자로 서울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 어디 지역에 있을지 우리 김수현 캐스터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솔루션픽 김수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의 25개 지역구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솔루션픽에서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각종 설문조사 및 통계에서 살기 좋은 곳을 뽑을 때 빠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하고 또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초구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 부지 그리고 코롱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상업 그리고 업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호선인 방배역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고요. 구조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3억 9,800만 원에서 4억 8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